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탐구해보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대개 높은 벼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던 고위 관료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임금 곁에서 국정을 논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들의 삶은 분명 화려하고 풍요로웠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일까요? 조선시대 관료들에게 지급되던 공식적인 월급을 우리는 녹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녹봉 제도를 살펴보면 정1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의 급여는 9품의 하급 관료에 비해 무려 수십 배나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당연히 고위 관료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들은 넓은 저택에서 수많은 가족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귀한 음식과 비단 옷을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지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역사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많은 고위 관료들이 극심한 빚에 허덕이거나 심지어 하루하루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굶주리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에도 큰 문제로 인식되었을 정도였죠. 반대로 이름조차 생소하고 풍계도 낮은 하급 관료들 중 일부는 의외로 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했던 기록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마치 화려한 관복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있지만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한 고위 관료의 모습과 비록 초라한 관복 차림일지라도 비교적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하급 관료의 모습이 어쩐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공식적인 지위와 급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조선시대 관료 사회에 숨겨진 아이러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하급 관료들이 높은 벼슬의 고위 관료들보다 오히려 더 잘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며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의 진짜 월급에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아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진짜 월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녹봉 액수만 놓고 보면 고위 관료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품위와 권위에 걸맞은 막대한 체면,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격식 있는 의복과 가마는 물론 수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게다가 대규모의 가솔, 즉 수십 명에 달하는 가족과 하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또한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력의 핵심에 있던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거나 혹은 상부나 동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은밀한 관행에도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지출들을 오직 공식적인 녹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많은 녹봉을 받아도 끝없이 새어나가는 돈 때문에 고위 관료들의 재정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위 관료의 집 풍경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하급 관료들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높은 체면을 유지해야 할 부담이 적었고 부양해야 할 가솔의 규모 또한 훨씬 작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직책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지방의 유지들과 긴밀한 비공식적 관계를 맺거나 소규모 이권에 개입하여 음성적인 수입을 얻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관아의 아전들이 민원인들에게 소소한 수고비 명목으로 곡식이나 약간의 금품을 받거나 혹은 행정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한 고위 관료들과는 달리 부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여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밭농사를 짓는 등 부수입을 통해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월급은 적었을지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는 비공식적 수입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월급의 실체는 이렇게 달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존의 역설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공식적인 월급은 적었을지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는 비공식적 수입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월급의 실체는 이렇게 달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존의 역설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생존의 역설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은 조정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았다고 할까요? 정적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모략,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실수나 오판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정치적 실각은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것을 넘어 가문 전체의 몰락과 유배,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하이 리스크 상황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죠. 사극에서 자주 보셨듯이 잘나가던 고위 관료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과 함께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는 장면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선사하는 화려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던 셈이죠. 그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설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위 관료들이 겪었던 또 다른 종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존 비용이었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하급 관료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권력 다툼의 중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정의 거친 풍랑이 몰아쳐도 그들은 대개 그 파고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었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에 정치적 견제나 모략의 대상이 될 일도 훨씬 적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바위 뒤에 숨어 바람을 피하는 작은 동물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낮은 지위는 오히려 그들에게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급 관료들은 주로 지방 관하나 한양의 실무 부서에서 일하며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마을의 이웃처럼 혹은 동네의 어른처럼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존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하급 관료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집안에 오한이 생겼을 때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유지들과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흉년이 들면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망은 고위 관료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강력한 사회적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은 미미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지역사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낮은 지위가 오히려 유연한 생존 전략을 가능하게 한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막대한 책임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위험을 안겨주었지만 낮은 자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지역사회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위가 실제로는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시대 관료들의 생존은 단순히 공식적인 녹봉이나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과 개인의 유연한 처세가 어우러진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왜 많은 고위 관료들이 비대 허덕이거나 심지어 굶주렸던 반면 일부 하급 관료들이 의외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역설을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어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제도적인 허점들이 어떻게 이러한 생존의 역설을 더욱 부채질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관료들의 생존이 단순히 공식적인 녹봉이나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과 개인의 유연한 처세가 어우러진 결과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이제 이러한 역설이 과연 어떤 시대적 배경과 제도적인 허점들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는지 그 깊은 이면을 함께 파고들어 볼까요? 조선시대의 녹봉제도는 처음에는 분명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늘 변화하기 마련이죠.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평화 속에서 점차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크고 작은 전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도 녹봉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직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특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겪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가의 재정은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죠.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도 없었을 테고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에게 안정적으로 녹봉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녹봉의 실제 가치는 하락했고 심지어는 녹봉 지급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국가의 녹봉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관료들이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요. 쌀을 받아야 할 때 면포를 받고 면포 대신 다른 현물을 받기도 했겠죠. 이러한 제도적 허점과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고위 관료들은 더욱 힘겨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높은 체면과 직책 때문에 공식적인 녹봉 외에 다른 수입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높은 지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해야 했고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다가는 동료들의 질투나 정적들의 모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유교적 이념 아래 고위 관료들은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했습니다. 반면 하급 관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체면에서 자유로웠고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생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죠. 농사를 짓거나 부업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등 공식적인 시스템 너머의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지만 작은 배는 파도에 맞춰 이리저리 움직이며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결국 조선시대 하급 관료들의 생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과 시스템의 허점을 간파하고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이 반드시 안정과 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역설, 오히려 더 큰 위험과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죠. 진정한 생존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공식적인 시스템 너머의 현실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조선시대 관료들의 삶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오늘 살펴본 제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흥미로운 진실들이 드러나는군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막강해 보였던 고위 관직의 삼이면에 존재했던 극심한 재정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험,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였던 하급 관료들이 오히려 비공식적인 수단과 유연한 처세로 생존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역설적인 진실 말입니다. 결국 월급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인간의 적응력이 생존의 진짜 열쇠였음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죠. 조선시대 관료들의 삶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흔히 막연하게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진실들이 드러나는군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고위 관직의 이면에는 늘 극심한 재정적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 말입니다. 반대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하급 관료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 끈질기게 버텨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급 관료들의 생존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과 공식적인 시스템이 가진 허점들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축해 나갔던 겁니다. 마치 굳건해 보이는 거대한 바위는 작은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높은 지위와 권력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실상은 훨씬 더 큰 위험과 막중한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생존 능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공식적인 시스템 너머의 현실을 읽어내고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월급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사회 시스템과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이 바로 생존의 진짜 열쇠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죠. 조선시대 하급 관료들은 이러한 통찰을 이미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선구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좋은 직업, 높은 지위가 보장하는 삶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공식적인 지위와 수입만이 우리의 삶의 질과 안정성을 온전히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의 삶 속에도 조선시대 관료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역설들이 여전히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 뒤에 감춰진 진짜 현실과 생존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흥미로운 또 다른 역사 속 통찰들을 찾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처럼 흥미로운 또 다른 역사 속 통찰들을 찾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관료들의 삶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수렴되는 종합적인 통찰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름 없는 하급 관료들이 오히려 굶어 죽는 고위 관료들보다 더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역설적인 비밀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생존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복잡다단한 시스템의 미묘한 허점을 간파하며 그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했던 지혜로운 결과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이 반드시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역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오히려 높은 자리는 더 큰 정치적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책임을 수반했으며 체면과 위신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반면 하급 관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비공식적인 수입원을 찾거나 지역 사회와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진정한 생존 능력은 공식적인 시스템이 보여주는 겉모습 너머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막강해 보였던 고위 관직의 삶, 그 이면에는 극심한 재정적 불안정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정치적 위험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였던 하급 관료들이 오히려 비공식적인 수단과 놀랍도록 유연한 처세술로 생존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역설적인 진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 월급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생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사회 시스템과 그 안에서 현실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이 생존의 진짜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직업,
높은 지위가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높은 수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죠. 하지만 과연 공식적인 지위와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수입이 우리의 삶의 질과 안정성을 온전히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의 삶 속에도 조선시대 관료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역설들이 교묘하게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 뒤에 감춰진 진짜 현실과 생존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탐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역사 속 통찰들을 찾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